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토굴과를 서론 부분은 지난 시간으로 다 그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지금 토굴과가 우리 한국 정서에 대단히 적합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저 앞에 한 것은 처음에 이제 부설거사 사부시에서 순창세 출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이 토굴과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제 지금 상당히 가깝잖아요. 더 가까운 이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이제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 토굴과를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견주어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체기한고.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토굴을 짓고, 그리고 이제 산천과 산수의 어떤 상황을, 이제 환경을 이렇게 즐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앞에 기술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 토굴과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론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첫 구절이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체기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도리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 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일과 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도리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 이제 자기가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직업을 하나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직업은 그 사람이 사는 일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이제 결정되는 것인데, 이 지금 나홍대사 토굴과는 이제 수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이걸 이제 지금 문제를 제기를 앞에다 이제 딱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지금 토굴을 짓고 이제 이제 송문을 반기하고 석경 예배하고 전종의 백종화가 이제 있고, 봄이 되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춘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들을 쭉 기술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그런 중에서 이제 세상에 체기한, 무엇이 세상에 체기하냐, 체기하다. 체기하다 이 말은 제일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제일 귀하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제일 귀한 것이 항상 이제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또 본인이 상한 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중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고 또 나타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말이죠. 이제 이 나홍대사 토굴과에서는 지금 토굴을 지금 본인이 짓고 했잖아요. 지었으니까 이 토굴을 짓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의문을 먼저 딱 이렇게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궁극적 토굴 생활의 궁극적 목적, 이걸 지금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토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체계하고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이제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항상 이제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은요, 항상 삽니다. 우리가 사는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뭔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서원을 가지고 사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제 되고, 이 목적과 서원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말이죠, 아주 보람된 생활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뚜렷한 목적이 없고 뚜렷한 서원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말이죠, 허송세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뚜렷한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이제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행위, 이제 행위에는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는가 하면요, 가치가 따라다닙니다. 가치가 따라다녀요. 인간 행위에는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 행위에는 가치가 따라다니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행위냐, 가치가 없는 행위냐에 따라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잘된 행위냐, 잘못된 행위냐, 이것이 딱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항상 지금 행위를 하고 살잖아요. 이게 행위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유권 사용이죠. 우리가 유권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가치 없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결정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딱 그렇게 결정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사는 이제 행위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 행위의 가치를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걸 인간 삶의 규범이라 그래요. 규범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 속에서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요, 이걸 행하고 나면 반드시 뒤따르는 또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윤리성이에요. 윤리성이 뒤따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윤리성이 반드시 이제 뒤따르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인간이 만드는 이 지금 기계가 말입니다. 사람은요, 상상을 하면은 그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든다니까요. 현실로 만들어내요. 자, 바다에 헤엄을 치고 싶다. 그러면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었잖아요. 새끝이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러면은 뭘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하면은 그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말이죠, 인간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단하죠. 이게 이제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는가 하면요, AI 많이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바로 뭔가 하면요,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이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뭐 데이터는 자료들이지요. 자료들의 집합을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 자료들의 집합인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은 데이터가 어떤가 빅데이터 그러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런다 말이죠. 그러면 AI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빅데이터의 집합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빅데이터가 크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 데이터를 키우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 AI예요.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커피숍이 엄청 많아졌다네요. 엄청 커피숍이 많다. 뭔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어제 이제 JTBC 뉴스에 제가 이제 저녁 보니까 엄청나게 커피숍이 지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서울에 제가 전에 얘기했죠. 커피숍에 말이죠. 지금 로봇이 말이죠. 로봇이 커피를 낸다. 그게 그 바리스타 아닙니까? 바리스타의 역할을 로봇이 한대요. 이거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AI거든요. 지금 바리스타를 지금 하는 것이요. 그런데요, 사람이 낸 것보다도 바리스타가 인공지능이 로봇이 낸 커피가 더 맛있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성향 따라서 이걸 좀 더 넣고 덜 넣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말입니다. 딱 그대로 입력시켜 놓으면은 그 영양막 정확하게 그것만 딱딱 집어 넣잖아요. 맞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이 말입니다. 이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다 대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못할 것도 로봇이 할 수 있어요. 로봇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그런가 하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죠? 그러면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로봇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고 나면요, 그 지금 원전에 사고 난 원전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은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대로 지금 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AI하고 빅데이터는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집합해 놓은 것이 AI거든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것이 로봇이고. 자, 그런데 그러면 로봇에는 윤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윤리성을? 없죠. 윤리성을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로봇은요. 왜 윤리성을 적용할 수가 없는가 하면요, 딱 빅데이터를 입력시켜 놓은 그 데이터 그대로 행하는 것이 로봇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AI,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윤리성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요. 근데 인간은 다르잖아요. 인간은 행위를 하나 하고 나면은요, 그것이 윤리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자, 요새 지금 보세요. 정치인들 발언하는 거요. 기가 막히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 우리가 보세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양반은요, 계속 변명하는데 계속 사건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이죠. 전부 뭔가 하면요, 인간은 말입니다. 윤리성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윤리성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인간에게는 윤리성을 제공하는데, 이 인간 지금 말이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지금 시대는요, 윤리성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인간은 윤리성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그걸 따진다,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잖아요. 하는데 이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또 시대는요, 엄청 이거 말이죠, 다양해요. 자,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가치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엄청 다양하다 이 말이죠. 과거 시대는 단순 시대였습니다. 과거 시대는 단순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단순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가치관의 시대는요, 그 가치관을 내것 삼아 가지고 사람 노릇하고 인간 노릇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이 가치관이 엄청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 가치관. 이게 이제 다양성의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위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다 달라지겠죠? 달라진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가치관 그래요. 가치관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와 모든 것이 결정돼요. 맞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있죠? 불교는 불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우리 기타님이 그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댓글 달으시더라고요. 지구는 팽팽하다. 지금도 그런데 지구가 팽팽합니까? 근데 지금도 말이죠, 지구는 팽팽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지금 경향신문에 나오는 논설 내용을 보니까요, 이 지구는 팽팽한데 이 하늘은 뭔가 하면요, 지금 드라마를 촬영하고 영화를 촬영하고 하면 무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하늘은 무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고는 지구는 팽팽하대. 지금도 지금 말이죠, 개벽의 새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도 지구는 팽팽하다.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2015년도에 이것을 주장하는 그 영상이 있죠, 유튜버. 이게 말이죠, 몇만 개, 몇십만 개가 생겨버렸대요, 그것이요. 그런 게 말이죠, 지금 그것을 다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생 다 봐도 그 영상을 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 자,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주장하고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영상만 보고 그런 데이터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정보. 그런 정보만 입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딱 갖춰져 버린다 이 말이죠.
갇혀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치관 때문에 그러죠. 가치관 때문에. 이제 참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요.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유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성도 말이죠. 윤리성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윤리성을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윤리성을 우리가 적용한다 이 말은요. 이것을 적용한다 이 말은 선이다 악이다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때문에요. 이 윤리성이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단순한 사회 속에서는요. 그 가치 하나로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됐는데 지금은 말이죠.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말이죠. 적용하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수록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뚜렷한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뭔가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가치로 끌려간다 이 말이죠. 엉뚱한 주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체계하다. 이게 참 가장 귀하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체계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할 때 우리는 금방 이제 이게 지금 체계 이 가치관에 우리가 지금 가진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이 체계한 거, 이것이 말이죠. 금방 결정돼 버리죠. 결정돼 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게 또 달라지죠.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서 살아가는 이 지금 현대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확립하기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말입니다. 우리 법을 만났죠? 우리 법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법으로 말이죠.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말이죠. 살다가 보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제 일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홍대사 토굴가에서는요, 이제 이 체계한 거 이것을 이제 토굴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제시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제시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이제 딱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홍대사는 이제 토굴을 짓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이제 토굴의 주위 환경을 쭉 이제 설명을 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체계한 것을 이제 무엇을 제시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요. 자, 이 중에서 무엇이 체계한고? 그 두 번째 이제 그걸 제시합니다. 이제 제일 귀한 것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 복잡한 이제 사회 속에서요. 자, 일편무의 진묘학이라. 일편무의 진묘학. 참. 을 옥노중에 꽂아두고 이게 이제 체계한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편무이다. 이것은 이제 1편이 나옵니다.
이 편자가 뭔 편자입니까? 예? 조각 편자죠. 예, 조각편, 편자는 조각편. 한 조각 이 말이죠. 한 조각, 한 조각, 일편. 근데요, 과거에 그 선사들이 말입니다. 이 일편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선사들이요. 일편, 한 조각, 한 조각. 자, 제가 이제 이 일편을 잘 사용한 이제 선사의 송을 하나 지금 제가 소개를 이제 할게요. 이 송을 지은 분은 이제 누구신가 하면요. 지금 이게 나홍대사 토굴가죠? 나홍의 제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학대사지. 예, 무학대사. 또 무학의 제자가 있어요. 무학대사의 제자. 모르시죠? 예, 무학의 대사. 무학의 법맥을 누가 있는가 하면 함어 덕통화상이에요. 함어 덕통. 들어보셨죠? 예. 함어 덕통화상 들어보셨죠? 무학의 제자예요. 이게 이제 도맥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함어 덕통화상이 열반송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학의 대사인 함어 덕통화상이 이제 내린 열반송이에요. 열반송을. 자, 어떻게 열반송을 읽었는가? 생야 일편 부흥기 그랬어요. 생야 일편 부흥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생이라는 것은 생은 나는 것이죠. 나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다. 자, 우리가 났죠? 다 났잖아요. 자, 근데 생야 일편 부운기 한 조각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게. 또 이제 사야 일편 부운 멸. 말은 뭔 말입니까?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멸하는 것 같아. 참 적절하게 표현했죠? 자, 이렇게만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더 아는데, 부운 자체 본무실. 요 부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체가 뭔 말입니까? 부운 자체 본무실. 부운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본래 실이 없다. 실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구름이 뭔 실이 있습니까? 근데요, 참 요즘 이제 사진 이렇게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면요, 구름 찍어갖고 많이 올리더라고요. 구름을 찍어갖고 많이 올려요. 구름 찍어갖고요. 자, 근데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부은 뜬구름이죠. 뜬구름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본래 실이 없는 거예요. 실이 없는 것이다. 실이 없는. 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지금 결론을 맺는가 하면 생사거래 여연. 뭔 말입니까? 생사 거래도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생사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이죠.
생사거래도 또한 여연이라 이와 같다 이 말이죠. 뭐가 같다 이 말입니까?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다. 우리도 언제 갈 때 송 하나 지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지금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1편은 그래서 이게 한 조각이거든요. 한 조각이요. 이것은요, 한 조각을 이렇게 선사들은 많이 이용했는데, 이거를 뭐로 한 조각을 선사들은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실이 없다. 본래 실이 없다. 그런데 인간들의 중생들의 삶은 어디다 매여 사는가 하면요, 그 한 조각, 거기에 매여 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오는 어떤 경계 있잖아요. 또 순간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매여서 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요, 뜬구름 사라지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자꾸 매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다 이 말이죠. 분명하죠? 중생과 부처의 차이. 그래서 이 일편이라는 것을 함어덕통 화상은 이렇게 생사송을 이제 선하면서 이제 이 일편을 이제 표현해 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이 양반만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일편을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이제 설명한 사람이 또 선실을 제가 하나 지금 일편 설명합니다. 1편을 제가 선실 하나 또 소개를 할게요. 이런 선시가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무향곡중유일인, 무향곡중유일인. 향은 무향, 메아리 향자예요. 메아리 없는 곡중, 골짜기, 유일인, 사람 하나가 서 있어요. 메아리 없는 골짜기 있습니까? 메아리 없는 골짜기. 근데 우리는 메아리 없는 골짜기 가끔 들어갈 때 있죠? 언제 들어갑니까? 자선의 진경에 들어있을 때. 그 자리는 모든 메아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소리. 자, 색성향미 촉법 끌 때 색 다음에 성이죠. 성은 소리 아닙니까? 소리가 끊어져야 돼요. 이 대중생활 하는데요, 소리 끊고 살기가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소리 끊고 살기가. 계속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들리잖아요. 들리면은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소리 속에는 뭐가 따릅니까? 말 속에는 뭐가 따르죠? 그렇죠. 시비가 따르는 거예요. 시비가요. 그래서 한없는 소리 속에, 시비 속에서 인간들은 사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비라는 것이요. 시는 옳은 것이죠. 비는 그런 것이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은 뭡니까? 윤리성이죠? 윤리성이죠. 근데 이 윤리시비도 말이죠, 본인이 보는 입각지,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옳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러다 하는 것도 본인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수많은 소리들이 말이죠,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끊어버릴 때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런 사람의 심경을 무향곡중유일인,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런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성의 진체에 머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맞죠? 자성의 진체에 머무르죠. 자, 이제 힘든다. 이제 힘든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가야 합니다. 자, 이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무향곡중 유일이 되면은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떤가 하면요,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불로불병역불사라. 불로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또한 죽음도 없어. 그 무향곡중에 딱 들어가면은요, 생사거래, 병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성의 진체는 여여해가지고 계속 상존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 독존, 독노, 독생 그러죠? 이런 자리다 이 말이죠. 자, 무향곡중 유일이나니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사람 하나가 있으니. 그래서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은 불로불병역불사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 사람은요. 자, 그래서 악업문피 생년이라니 참 멋집니다 이거요. 내가 이제 그대께 물었어. 어떻게 물었냐? 생년을 언제 나셨소? 생년을 물었다 이 말이죠. 아니 제가요, 얼마 전에 은광대학 이제 그 이제 발전기금 모금을 한다고 총장이 한번 이제 법회를 보고요. 그냥 이제 발전기금을 내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만도 뭐 선물 하나씩 줘요. 그래서 선물을 제가 이제 그 뭐 다난 백에다가 했는데 조그만 이제 봉투는 굉장히 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이거 큰 선물이 들었는가 하고는요 방에 갖고 와서 하니까 조그만한 소화번 있잖아요. 그거 한 통 쫙 집어넣고 그 큰 봉투에다가 집어넣고는 종이 한 장이 딱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얇은 종입니까? 종이 한 장이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발전기금 신청서예요. 돈 내라 이 말 아닙니까? 이름을 받고는요, 제가 돈을 내긴 내야겠는데 나도 이사장까지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가 하면요,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라.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사람 6만 명을 모으겠다. 이제 그 계획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쭉 읽어보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내갖고 내가 몇 푼이나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떤가 하면, 에라 10년치를 한 번에 내버리자. 그러면 10년치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00원씩이면 120만 원이죠. 그래서 그냥 120만 원을 냈어요. 이제 해갖고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계좌 이제 번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120만 원을 딱 냈다 이 말입니다. 전 죽어도 이제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요. 120만 원 지금 10년간 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고 났는데 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받았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돈을 받는 사람은요, 돈을 잘 받는 사람은 뭔 행위가 딱딱 있으면요, 요새는 지금 이게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딱 그걸 냈다 하면 내 그 속으로 말이죠, 고맙다고 하는 무엇이 딱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한테다가 연락을 했어요. 하니까는 그때서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어디서 이체를 했는가 하면 새마을금고 있죠. 우리 지금 새마을금고요. 은강 새마을금고 있죠. 그 지금 이제 우리 기관 중에서 괜찮은 기관입니다. 새마을금고가요. 그 전국의 새마을금고 중에서 몇째 간대요. 지금 자본금이에요. 거기서 제가 이체를 했는데, 아니 지금 담당 직원이 새마을금고 거기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들어갔으니까. 갖고는 그 새마을금고에서 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내 생년월일이랑 뭐하고 이제 뭐 전화번호하고 다 이제 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마을금고 직원한테다가
당신이 하지 말고 그 직원이 이 번호로 나한테 하라 그래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와갖고는 나한테 뭘 묻는가 하면 생년월일을 묻는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 번호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그랬더만도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또 주민등록 번호까지 상세하게 또 알려 줬지. 그리고 주소도 중앙정부 남자 언론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묻기는 왜 물어?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 이제 비판하네. 이게 윤리성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사물을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친절하게 하고, 지금 IT 시대에 말이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마음이 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자꾸 갖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는 모를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맞죠?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갖고요, 이게 당연성이라는 것이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괜히 주민등록 번호까지 가르쳐 줬다. 주민등록 번호까지 가르쳐 줬다. 오늘 강의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